네, 오늘은 비염 중에서 겨울철 비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겨울만 되면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이것이 심하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원인과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비염에 대해서 그 피부가 흰 사람은 폐가 허약하기 때문에 비염이 잘 생기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길게 생긴 그러면서 코가 길게 생긴 사람은 중기가 부족돼서 비염이 잘 오고 또 한학이라고 그래서 이 찰 한자입니다. 학이라는 건 으슬으슬한 거예요. 그래서 으슬으슬 추우면서 소화가 안 되면서 몸이 무거운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우면서 비염 증상이 오는 경우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고 명문화세라고 해서 남자의 근본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비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절별로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생리병리 현상들이 변해 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용약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같은 증상이라도 겨울에 나타나는 증상과 여름에 나타나는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용약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계절의 기운이 승강하는 이치에 맞춰 약을 투여하고 병을 치료해야 올바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절별로 겨울철에 비염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절별로 보면은 봄에는 만물이 피어나는 그런 봄철인데 이때 그 병이 왔을 때는 토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비염 증상이 와도 살짝 양기가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런 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여름에는 살짝 땀을 나게 합니다. 이것도 피부 호흡을 도와주어서 코가 막힌 것을 뚫어주고 비염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만물이 영걸어가는 그런 계절을 본받아서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약간 설사시키는 사하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양명형들이 투격탕을 써서 대변으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하면 또 코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겨울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빈틈없이 채워가야 되는 이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야 양기가 흔들리지 않아서 이 따뜻하게 하는 온보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병을 치료합니다. 비염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비염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서늘한 약으로서 치료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약으로서 치료를 하며 가을에는 따뜻한 약, 겨울에는 뜨거운 약을 씁니다. 뜨거운 약이라는 것은 부자 같은 약들이 뜨거운 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것은 온보시키는 겁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약을 쓴다 그러는데 석고 같은 황련 같은 이런 약들이 이제 여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처방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비염이라도 봄에 오는 경우와 가을에 오는 경우, 겨울에 오는 경우 치료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갈 때 비염을 치료하다가도 같은 처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이 바뀌면 처방을 바꿔야 됩니다. 희한한 것은 참 희한한 것은 환자들한테 약을 주어줬는데 한제를 주어줬는데 반을 먹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반을 그 뒤에는 먹는데 전혀 효과가 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절 변화에 넘어갈 때 여름에 써야 될 약을 가을에 계속 먹으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비염의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올 경우에는 보조기탕을 쓰는데 이 처방도 그냥 본방대로 쓰는 게 아니라 봄에는 이런 약들을 가해서 써야 비염이 잘 치료되고 또 여름에는 이런 약들을 써서 여름에 비염을 치료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같은 보조기탕을 쓰더라도 처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기가 부족해서 비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가 부족한 것은 대개 남성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육미지황탕이라는 걸 써야 비염이 낫지 신기환이나 팔미환 같은 걸 쓰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봄, 가을에는 신기환, 겨울에는 팔미환 같은 걸 써야 신기가 부족해지는 비염이 겨울철에 오는 경우에 잘 치료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염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할 때 계절별로 그 병리 생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이 이렇게 재미나고 위대한 학문입니다. 겨울철 비염의 원인과 특징은 낮은 기온, 춥죠. 차갑고 건조한 바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비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콧속이 건조하고 코딱지가 생기면서 코딱지 띄어내면 피가 나는 창증 같은 것도 잘 생깁니다. 비염은 비염인데 창증에 의한 비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적은 운동량으로 아무래도 추우니까 운동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겨울철에 비염이 잘 생기고요. 난방으로 건조한 실내에 의해서 오는 비염도 있고 수면 이런 것들 특징은 수면 중 또는 기상 직후에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계절별로 비염을 치료하거나 계절별로 위장병이나 허리의 통증이나 이러한 모든 병이 왔을 때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겨울철 비염도 한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체질을 봐서 그에 맞는 처방을 쓰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비염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양하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이 비염을 또 걸리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섭생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별 섭생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생활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야 됩니다. 잠자는 법이라든지 잠자는 시간 이런 것이 다 계절마다 다릅니다. 겨울철은 아무래도 흰 피부의 사람들, 코가 길고 큰 사람들, 여성인데 남성같이 생긴 사람들이 몸이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온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미를 추구하다가 자꾸 감기가 오고 그것이 비염으로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섭생을 잘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뜸 뜨는 방법입니다. 몸에다가 뜸을 떠서 원기를 든든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비염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 것을 적게 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것으로 들므로써 위장 기능을 든든하게 해서 사지 팔다리로
눈, 코, 입, 귀로 양기가 퍼져나가서 비염 같은 게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면 운동을 덜하고 따라서 위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저녁을 가볍게 드는 이러한 습관을 반드시 지켜주면 겨울철을 잘 이기고 비염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섭생법이 되겠습니다.